같은 농구 수업입니다. 기능 및 게임 중심으로 구성한 체육 수업에서는 패스와 드리블, 슛을 배우고 연습한 뒤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IB에서는 여기에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적용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제가 쉽게 풀어보면 이해하고 계획하고 직접 해보고 돌아보고 다시 해봅니다. 어떤 수업이 더 좋은 수업일까요?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IB 교육입니다. 미래 교육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귀족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IB 교육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연구부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학교가 IB 관심 학교가 되었고 IB 관련 연수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 알게 되어 IB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또 정목중학교 공개 수업도 참관하며 실제 수업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별 맞춤형 운동 설계하고 오늘 영상의 내용은 IB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말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평가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33학년도 대입을 전후로 단순히 정답을 고르는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표현하는 서술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IB 교육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IB는 정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들어 표현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약자로 스위스에 본부를 둔 IBO가 운영하는 국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 전 세계 160개국 이상 26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B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IB스쿨 코리아 자료 기준으로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를 포함해 전국 696개 학교가 IB 도입과 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증학교는 128개 학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는 약 12,000개 학교입니다. 즉 아직 전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IB에 관심을 갖거나 준비하는 학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 연수에 참여하면서 관심학교와 후보학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과거에 국제학교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았던 IB 프로그램을 이제 일부 공교육 학교에서도 별도의 국제학교 학비를 부담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육 철학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행정적인 일과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 속에서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평가도 쉽지 않습니다. 또 IB 월드스쿨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년 IB에 연간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교사 연수와 평가 인증과 관련된 절차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수준, 교사의 경험,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 철학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IB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역시 교사 생활 동안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초임교사 시절에 저는 체육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 중에서 인지적인 영역, 즉 지식 전달에 꽤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배웠던 체육학 지식과 스포츠 이론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좋아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및 게임 중심 수업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수업이 없는가 찾아보던 중에 당시 교육 트렌드처럼 이슈가 되었던 통합수업, 융합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육 영어 통합 수업도 해보았습니다. How was our class? 거꾸로 교실도 교육 트렌드처럼 유행해서 체육 이론 수업으로 이것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거꾸로 교실은 집에서 영상을 먼저 보고 온 뒤 수업 시간에 설명을 줄이고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거였어요. 하나로 체육 수업도 운영해 보았습니다. 운동 기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역사와 문화, 협동과 배려까지 함께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기사 보이시죠? 이것저것 많이 도전도 해봤고 결국에는 다시 기능 및 게임 중심 수업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결국 깨달은 것은 좋은 수업의 모습은 학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수업이 끝난 뒤 웃는 모습을 볼 때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능 및 게임 중심 수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B를 공부하면서 문득 과거의 제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배운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 형태는 달라도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방향과 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IB를 보며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만났다는 느낌보다는 오랫동안 해왔던 수업에 대한 고민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육교사인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해보고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연수자료와 공개 수업을 보면서 제가 크게 느낀 특징 중 한 가지는 질문과 성찰의 비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체육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농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능 중심으로 구성한 농구 수업에서는 패스, 드리블, 슛과 같은 기능을 배우고 연습한 뒤 실제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운다, 연습한다, 경기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체육 수업에서도 질문하고 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는 수업은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IB에서는 이러한 탐구와 계획, 적용과 성찰의 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은 왜 패스가 잘 연결되지 않았을까? 공격할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경기해보고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전략을 세워 다시 경기에 적용합니다. 우리 전략이 효과가 있었는가? 다음 경기에서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다시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IB의 특징을 제가 체육 수업의 흐름으로 풀어보면 이해한다, 계획한다, 해본다, 돌아본다, 다시 해본다 라는 과정이 조금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농구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구의 원리를 이해하고 팀원과 전략을 세우고 직접 적용하고 자신의 수행을 개선하는 과정까지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 기능이 뛰어난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교사로서 한 가지 고민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수업은 1시간이 45분입니다. 그 안에 이동하고 준비운동하고 기능 연습하고 실제 경기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략회의와 활동지 작성, 토론, 영상 분석, 성찰까지 모두 많이 넣는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IB의 MYP 체육 건강교육에서도 해당 교과에 배정된 수업 시간의 최소 절반은 학생들이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10이라면 5는 신체 활동을 하라는 얘기죠. 결국 IB에서도 체육 수업에서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IB의 여러 요소를 무조건 많이 넣는 것보다 체육 교과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분 동안 전략 회의를 하기보다 경기 중간에 1분 정도 우리 팀은 왜 패스가 안 되고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학생들이 짧게 이야기한 뒤 바로 다시 경기해보는 것입니다. 긴 성찰지를 작성하는 대신에 수업 마지막에 오늘 잘한 것 한 가지, 다음 시간에 바꿀 것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움직이면서도 생각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체육은 생각하는 수업이면서도 충분히 몸을 움직이는 수업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과에서는 IB 교육의 교육 방식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도 있고 어떤 교과에서는 교과의 특성 때문에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교과의 특성에 따라 느끼는 장점과 어려움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IB 인증 자체가 아닙니다.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는가, 그리고 수업 속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느꼈는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은 어떤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학생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B는 분명 배울 점이 많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똑같이 따라야 하는 하나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철학은 배우고 우리 학교의 현실과 우리 학생들에게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의 모습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와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B를 공교육에 더 확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IB의 좋은 점을 우리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백쌤이었습니다.